아이들이 키가 크는 이유도 뼈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키는 아이를 둔 엄마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성장판에 대해 관심도 많습니다.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냐면 서유리가 첫 번째 들어갈 거고 교우가 다음에 들어갈 무서운 거 해요? 거예요. 오늘 무서운 건 안 하고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키 얼마나 클지 확인할 거예요. 돌아주세요. 키는 다리뼈와 척추가 길어지면서 크는 것입니다. 2살이 지나면 머리뼈가 거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척추와 다리뼈가 키를 결정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일찍부터 자신의 키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서유리는 키가 몇 cm 되는지 알고 있어요? 99요. 자, 어떻게 하면 키가 클 것 같아요? 고기나 밥 잘 먹으면요. 많이 크게. 바보강 황화같이 167, 8cm 정도 크고 싶어요. 김고은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많이 클수록 좋은데 그래도 180은 넘고 싶습니다. 키가 얼마나 더 클지는 태어난 나이보다 뼈 나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날에 태어났더라도 생활 환경이나 성격, 습관에 따라서 뼈 나이가 달라집니다. 뼈 나이는 손목을 X선으로 촬영해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쪽의 손으로 측정합니다. 여자아이의 키 성장은 대개 남자아이보다 빠릅니다. 내가 지금 만 4년 6개월이에요. 근데 만 5세라는 것은 약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상도 자기 나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많이 빠르면 그건 더 안 좋은 거고요. 근데 지금은 6개월 빠른 정도예요.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키가 일찍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밥을 조금만 더 먹어야 돼. 왜냐면 남자아이들은 중학교를 거치며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또래보다 조금 작지만 뼈 나이가 조금 느려서 늦자를.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어리면 어린 만큼 더 자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에 있는 다양한 뼈들은 자라면서 모양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뼈 나이는 이 뼈들의 모양과 성장판이 열린 정도를 판단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성장판이 있죠. 거의 긴 뼈의 끝부분에는 어디든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대퇴골에서도 이 부위, 이쪽 무릎에서도 경골, 비골, 아래쪽 발목 모든 부위에 있어요. 팔에도 또 팔꿈치 부위에도 이렇게 있고 손목에도 있고 손가락에도 그 손가락 긴 뼈의 마디마디 부위에 다 성장판이 있게 돼요. 키와 관련된 성장판은 다리뼈에 있습니다. 성장에 관여하는 뼈의 경우 뼈의 몸통과 양 끝에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에 성장판이 위치해 있습니다. 성장판에 있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뼈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멈추는 것이죠. 성장은 이렇게 살아있는 뼈세포의 생성과 파괴가 반복되면서 이루어집니다.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의 손을 보면 작은 뼈들이 많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키가 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죠.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성장판을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급성장이 일어나거나 오히려 성장판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나이에는 우리의 또 뼈 나이, 성장판을 팔꿈치 부위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도 149가 돼야 되기 때문에 늦자라는 것을 감안해도 지금 9cm가 작은 거긴 해요.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똑바르게 쫙 펴야 돼. 남자는 17세, 여자는 15세가 되면 성장판이 닫힙니다. 뛰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의 사춘기가 2년 정도 늦기 때문입니다. 긴 뼈가 자랄 수 있는 부위 요런데 검은 선들. 여기도 선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기는 해.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나이에도 좀 많이 자라는 애들은 이렇게 성장판에 검은 선들이 있어야 돼. 여기. 그치?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연골이 뼈로 바뀌며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성장판이 닫혔다, 성장이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뼈가 하나로 붙어서 뼈와 뼈 사이의 검은 선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뼈의 성장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장판은 한 번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수면이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속도는 4.5까지 올려볼게요. 4.5. 경사는 8까지 올려볼게요. 8. 네. 무리한 운동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걷는 것이 성장에 좋습니다. 무릎 올려서 스프린터 자세를 취하고, 자, 내린 팔은 뒤로. 팔다리의 관절을 펴주는 스트레칭과 체조는 성장판 가까이에 있는 관절과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키가 크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뭐 아이들의 그런 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들이 가장 좋고, 줄넘기나 빨리 걷는 거, 점핑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안의 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있죠. 특별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런 과정을 뼈의 재모형화라고 합니다. 뼈는 묵묵히 일합니다. 뼈가 재모형화 과정을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의 삶도 멈출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제 4개월 단위로 재모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 그 범위는 이제 1년에 한 전신에 대해서 한 10% 범위가 새로운 뼈가 대체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술적으로 보면은 10년 정도가 되면 새 뼈가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늙어가는 동안 우리 몸은 몇 차례 새로운 뼈로 대체됩니다. 인간의 인생을 뼈로 설명한다면 뼈 안에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생겨나 뼈들이 성장하다가 파골세포의 활동이 강해져 점차 재생성이 느려지는 과정입니다. 매 초마다 심장이 뛰어야 살아갈 수 있듯 뼈 안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뼈는 없어지고 대신 새로운 뼈가 생겨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죠. 뼈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뼈. 엄마 뱃속부터 한평생을 함께하며 인간의 삶이 멈춘 후에도 온몸의 기관과 살이 썩어 사라지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습니다. So from your bones, we can tell you where your mother was living when she was pregnant with you. We can tell you what you were eating and where you were living as a child.
From the rest of your bones, we can tell what you've been doing for the last 15 years. And from your hair and your nails, we can tell what you've been doing for the last year. It's all written down inside your body.